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청룡상이야. 청룡상. 청룡 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자 청룡이야. 여자 청룡.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청룡은 청룡인데 여자야. 여자 청룡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차지철, 김영욱, 김재규, 또 최규하, 서종철, 차지철, 박종규, 이 길재호, 그 다음에 월남 사령관 최명신, 그 다음에 이우라, 이 사람들의 상이 전부 남자야. 전부 남자 상이야. 남자 중에도 소도둑놈 같은 상들이 전부 다 이게.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은 키가 작은데 이 사람들은 키가 좀 커요. 체격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 우락바락해요. 다 이 우락바락 하잖아. 그래요. 다 우락부락하고 체규와 키 커 안 커요. 서종철이 키가 크잖아.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해.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사람. 왜? 이분이 여자니까. 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자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해. 국가 살림 빈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박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국민이 잘 사는가? 살림살이의 명수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안살림을 하고 바깥살림도 해준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청룡상인데 꼼꼼해. 남의 말을 95% 들어주고 자기 말은 5%만 해.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95%는 남의 말을 듣고 5%만 하는 분이야. 그죠? 그래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도자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할 때 위양형 지도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위양형 지도자. 그러면 이 지도자가 지도자 중에 1등이야.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청룡상이니까 여자 청룡이란 말이야. 여자 청룡. 그러니까 이분이 95% 남의 말을 듣고 5%는 자기 말을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겸손해요. 겸손하고 말이 적어. 이거 보면 말이 적잖아. 그러니까 여자상이야.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빠졌네. 김종필이가 빠졌어. 하여튼 전부 남자 중에 남자들이야. 다 능글능글하고 구르기 담 넘어가듯 하고 다 그냥 보면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정희라는 이 여자와 이 남자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저 여자 애인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형국이야. 그게 제3공화국이야. 알겠습니까? 제3공화국은 그냥 여자 하나가 남자를 조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가 뭐 10대 명의 건장한
신랑을 거느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분이 이 사람들한테 살림살이 맡기면 다 망해요.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야. 살림을 못해. 근데 이분한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엄청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양형을 박정희 대통령이 쓴 거예요. 위양형은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철에 박태준이를 불러가지고 포철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포철 만들어요. 근데 잘못 만들면 동해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훈이 뭐죠? 포철이? 우양우야, 우양우. 그러니까 그 우양우 사훈은 누가 만들었어요? 박태준 씨가 만든 거예요. 너그 포철을 실패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앞에 창피하니까 우리가 전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된다. 그래, 이름이 우양우잖아. 그런데 박태준 씨가 이렇게 위양형을 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이 사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박태준 씨 같이, 또 누가 안 했죠? 최영희 장군 아시죠? 최영희가 육군 뭐예요? 육군 대장. 박태준이 육군 대장이 아니었잖아. 소장. 이 사람은 육군 대장인데 갑자기 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너 군복 오늘 벗어. 아니 왜 뭐 진급시켜 주시려고. 진급이 아니고 오늘 옷 벗고 펭귄표 통조림 사장으로 가. 그래 대한종합식품을 사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한종합식품이 뭐 했어요? 월남 파병한 군인들의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 만들었어. 맞아요. 이걸 사람들은 미국에서 만든 줄 알아. 깡통 인쇄는 전부 영어로 돼 있는데 그 제조를 박정희 대통령이 사업자 번호를 내가지고 대전에다가 펭귄표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국가에서 경영한 최초의 식품회사예요. 대한종합식품이.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차렸냐? 내가 이병철 회장 아들 있을 때 지금 롯데호텔 앞에 제일 빌딩이라고 있어 없어요? 여기 제일 기획이 있다고. 여기가 이게 삼성 빌딩 첫 번째 빌딩인데 여기에 5층에 이병철 회장이 505호에 있었어요. 근데 요 8층 전체를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병철 회장이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요 8층이 대한종합식품 본사야.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드나들었어. 그런데 내가 요 505호에 이 회장님하고 양아들로 있을 때야. 그때가 19살 때지. 여기를 가면은 누가 같이 갔냐면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씨가 이병철 회장의 수행비서였어. 수행경호원이었어. 그러니까 전경환 씨하고 이병철 회장이 여기 가면은 전경환 씨가 옥상에 가서 운동을 해요. 8층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여기 8층에 들락거리잖아.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지. 그러다가 전경환이가 청와대로 가버려. 이병철 회장 경호원을 청와대에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청와대 계장으로도 경호 계장으로 들어가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대한종합식품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벽상그룹에 김인덕 씨가 저걸 사요. 월남 파병 끝나고 나서 김인덕 씨한테로 넘어가가지고 김인덕이가 이걸 펭귄표 통조림을 인수해. 그런데 이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영희나 박태준이한테 항상 지시하는 게 위양형이야. 요거보다 낮은 게 뭐죠? 낮은 거. 지시형은 정주행위가 지시형이야. 지시형은 제일 꼴찌야. 그래 안 그래요? 에? 제일 꼴찌. 그러니까 노가다들은 이 건설회사에 원하는 지시형이 마땅해. 그러니까 막 지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해. 요거는 박정무가 가. 그러니까 틀리면 조인트 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군대식이야. 그러니까 군대는 지시형이에요. 그래 안 그래? 군대도 덕장은 위양형을 해야 돼요. 어? 그렇지.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형이라고 그래? 위양형 다음에 지금 말하는 참여형이 있어 없어요? 에? 참여하는 거지. 에?
참여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참여형이 있는데 그걸 참여행위를 안 하고, 에? 그러니까 위양을 하는 것은 제일 높은데 참여하고, 두 번째 알아주는 것이 설득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자. 설득형. 세 번째가 이제 참여형이야. 에? 이런 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위양형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제대로 컨트롤해. 다 컨트롤 아주 제대로 다 해서 경제를 그만큼 살렸어. 우리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소장을 예편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 나와서 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안 돼요. 무조건 떨어져. 100번 나가면 100번 붙을까? 떨어져요. 또 이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대통령을 출마하면 붙을까? 윤보선이 장면이 하고 붙으면 붙을까? 안 되겠죠? 그때 우리 국민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 민주주의라는 병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지금도 일본 사람은 금융실명제 안 해. 지자체도 우리보다 늦게 했어. 맞아요. 지금도 왕이 있어. 근데 우리는 왕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버리고 민주주의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망한 거예요. 그 민주주의라는 병이 만병통치가 아니야.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대통령 돼서 우리나라 구하려고 했으면 100살까지 뛰어다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민주주의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자기 생각은 투철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권리했습니다. 군인, 육군, 해군, 공군을 데리고 내가 혁명을 하는데 참모총장 장도영 각하, 당신한테 허가 안 받고 내가 오늘 아침에 군을 일으켰으니 나한테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때 박 대통령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전원 자결하겠다. 그런 편지 있어 없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쓴 말이 백척간두야. 이게 뭐야? 100척이나 되는 막대기 위에 올라서 가지고 밑을 내려다보는 거야.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쟤들은 민주주의 한답시고 저러고 앉아있다 저거. 그러니까 이 양반의 생각은 뭔가 남달랐어.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후임 대통령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나 모든 대통령이 뒷조사를 해봐도 돈을 숨겨놓은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같이 수백 조를 숨겨놨으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 없어? 없어. 유경수 여사 존경해 안 해? 안 하게 되겠지. 그런데 유경수 여사도 통장 하나 없어. 박정희 대통령도 통장 하나 없어. 그러면 그분이 한 게 쿠데타라고 역사가 만들어놨다 해서 그게 쿠데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유 여사가 보석 반지를 청와대에 묻고 난 게 발견됐다거나 그래서만 문제가 있지. 근데 유 여사는 그런 거 없어. 맞아요. 한복밖에 없어. 갑자기 돌아오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요만한 손자한테도 몇천억을 앵겨놨어. 맞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도 돌아가고 그 이후에 뭐 있나 없나? 전두환 대통령이 몇 푼 준 거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쨌든 도둑질은 안 하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맞아요. 아버지의 DNA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백척간두의 한반도를 구할 때 민주주의로 나가가지고 과연 이 인재가 대한민국에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다르게 민주주의로 해서 이제 대통령에 나가는 사람이야.
같은 혁명이지. 여기는 쿠데타라고 하지만 이분이 한 거는 정신혁명. 맞아요. 물질혁명, 안보혁명, 세 가지 혁명을 해서 정권은 쿠데타로 잡았지만 새마을운동, 정신혁명, 자, 맨날 일본 놈들이 전해준 핫도짝 가지고 형제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원수되고 논밭 팔아먹고 대한민국에 일본이 핫도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분할시키는 재주를 부려가 우리가 망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핫도짝을 안 가져왔으면 우리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에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고대사와 이 현대사를 갖다가 이간질해가지고 학자들이 그냥 한민족의 역사 가지고 양다리 두 양반들이 싸워가지고 한국이 두동강이 나버렸어. 남북 분단 돼버렸어. 또 뭐요? 핫도짝을 가지고 이웃지간에 다 쪼개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민족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다시 고치려고 새마을운동 정신혁명을 해서 안 했어요? 무조건 일하자. 왜 일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할 때 하기 전에 뭐 했어요? 4.H 운동 했죠? 4.H 운동이 핫도짝 운동이야. 이것도 일본 놈들이 낀 운동이야. 친일파들이 만든 거예요. 뭐요? 핸드. 아니 손으로 친다는 거예요. 손으로 핫도짝 안 쳐요. 헤드. 아니 머리 굴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좋아야 핫도를 잘 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핫도짝을 잘 치자 소리야. 4H가. 그 다음에 밤새 핫도를 치려면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 응? 헬스. 아니 밤새도록 핫도를 치려면 몸이 건강 땡겨줘야 안 땡겨줘야 돼? 그러니까 헬스. 그 다음 또 뭐예요? 마지막. 응? 응? 뭐라고요? 심장이 강심장이라야 밤새 핫도를 치지. 그 이웃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논밭 팔아가지고 온 돈을 싹 뺏어 먹어. 심장이 강해야 돼, 안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노름하자는 소리야, 노름. 그러니까 내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4H 운동을 할 때 내가 무슨 아이디어 냈어요? 야, 이거 안 된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뭐예요, 아이디어가? 건면. 아니, 이제 우리 부지런하게 이제 일하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면, 자조, 협동. 그래, 이걸 지을 때 내가 여기다가 협력자 7개 넣었죠. 이게 협력자가 바꿔는 쟁기야. 바꿔는 쟁기 7개 넣었어, 이렇게. 이게 협력자가 바꿔는 쟁기 아니에요. 공화당이 황소야.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황소니까. 건면에 협력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에? 협력자. 면에 협력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협력자 2개 들어가죠. 자조에도 협력자 들어가요. 에? 여기 하나, 둘, 3개. 협동. 여기 협력자가 3개가 들어가. 그래, 협력자가 6개. 6일 동안 일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열십자가 하나 있죠? 에? 여기 하루는 쉬는 거야, 1일은.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쉰다. 그래, 6일 동안은 바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면자조 협동을 해서 이거 없애버렸어. 그 새마을운동이 좋죠? 그래, 이거를 내가 했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어. 그래, 이 백석간두에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케네디를 만나서 안 만났어? 만나서 한국에 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돈 때문에 갔어요. 가서 케네디 보고 우리 한국에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케네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당신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당신이 무슨 보증설 때가 있나? 한국을 보증서 줄 사람 있나? 보증설 수 있습니까? 보증설 데가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쳐다보느라고 고개는 안 숙이고 나왔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특징이 하나 있어.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절대 고개 안 숙여.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박 대통령밖에 고개를 안 숙였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원조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굽신거리고 이래요. 뭐 잘 봐달라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스타일이 숙이는 게 없어. 그런데 겸손하지 않냐? 지독하게 겸손해. 약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감옥에 공장에 가가지고 못 심는 데 가가지고 양말 벗고 논에 들어가서 못 심어. 밀짚모자 쓰고 막걸리 먹고 또 갑자기 중소기업 공장에 가서 공무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어. 맞아. 갑자기 하는 행동이 그냥 완전 노가다야 그냥. 그런 인간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외국 사람 데 가서 고개를 안 숙이냐? 자기보다 크거든 키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야 숙일 텐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속았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의를 제기 안 해.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를 얻으러 미국에 가가지고 케네디한테 퇴짜 맞고 쫓겨왔어요. 케네디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럴 때도 고개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왜냐? 비서도 키가 크고 다 크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적으니까 고개 빡빡 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케네디가 쫙 저 교만한 사람 보라고, 저 교만한. 그러니까 엄청 빳빳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약자한테는 꼭 같이 가서 해, 무슨 일을. 알겠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서 근로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갑자기 그거 만드는 걸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래. 그런 게 있었다. 알겠죠? 재밌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로 남한테 고개를 안 숙인다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대한민국 사람한테 숙일 만한 사람이 없어. 키가 적으니까.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